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차라리 지난 시간 영상을 그 부분을 조금 더 보는 게 나을 거고,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이제 줄만 꺼줄 거거든요. 다 했는 거니까. 자, 선행지식. 자, 힘과 에너지는 다르다 다 얘기했고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보면 이 영향을 모두 받는데 멀리 있을 때는 인력의 영향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싶고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가까이 있을 때는 반발력의 영향이 우세하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떨어지고 싶다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 줄다리기 생각하라고 했지. 평형 상태다. 그럼 더 이상 이온들이 양이온, 음이온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결합이 형성되었다. 이때 그 길이가 결합길이다. 또는 문제의 화학 결합이 형성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가 이득인가? 각각 이렇게 따로 존재할 때보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존재하면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 또는 에너지가 낮다라고 문제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좀 몇 가지 좀 고칠게요. 여기 보면 인력만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 요건 좀 말이 좀 그래서 인력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반발력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결합이 형성된다고 했고 가장 안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 잘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반발력인 에너지의 변화, 인력인 에너지의 변화, 이 그래프는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요 전체 에너지만 신경 쓰면 돼요. 그냥 시험에는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에너지가 언제 더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중요한 거 B지점. 자, 요 지점이에요. 자, 요 지점은요 가장 안정한 지점이고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가장 낮잖아. 그냥 내가 그때 그랬나? 마이너스 500이라고 했나? 400? 기억도 안 나네. 결합거리 50. 가장 낮은 지점. 그리고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똑같은 말, 인력과 반발력이 크기가 같다. 이때 이온 결합의 길이다. 결합길이라는 말을 쓰죠. 결합길이. 그리고 이때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자, 이거 다 맞는 말. 근데 얘 뭐라고 했지?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의 에너지가 같다. 자, 이 말은 결국 전체 에너지가 0이라는 말이잖아. 이거 전체 에너지 0 아니지. 그 지점은 어느 지점인가 하면 요 지점. 요 지점이 요 지점이다. 그러므로 아니다. 요 지점은 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전히 뭐가 우세하다. 반발력이 우세하다. 네, 꼭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예, 어렵습니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자, 오늘 이온결합의 결합력.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교과서 저 같으면 멈춰놓고 118쪽 조금만 읽을 것 같아요. 118쪽. 잠시만요. 선생님도 교과서를 펴놓고 같이 수업을 할게요.
자, 있잖아.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들이 많단 말이야. 뭐 NaCl도 있고 뭐 MgO도 있고 이런데 얘네들 다 어쨌든 안정해지려고 이온 결합을 형성했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은 똑같거든. 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때 요 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결합 에너지란 말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그리고 요 거리를 우리가 이제 결합 거리라고 하겠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결합 거리인데 이때 이 결합 거리랑 결합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자 우리 생각을 해봐. 일단 요거 생각하지 말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또 내가 마이너스 500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얘는 50이라고 해보자. 자, NaCl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요 결합 거리가 50이야.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쨌든 제가 대충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안정해져 가지고 마이너스 500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얘는 지금 이온 결합이 형성돼서 되게 안정해져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500이거든. 근데 얘를 다시 남남으로 만들고 싶어. 남남으로. 얘를 멀리 떨어뜨리고 싶어. 서로 관계없이. 이렇게 멀리 떨어뜨린다 하면 결국 무슨 의미일까? 이 이온 결합을 깨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때는 사실 요때를 의미하잖아. 거의 이때 에너지가 0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결합을 깨려면 결국은 내가 500의 에너지를 더 가해주면 결합이 깨지면서 얘네들이 깨진다는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소금 녹는 거 잘 못 봤죠? 소금 800도인가? 아 여기 나와 있네. 예. 소금이 801도가 녹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무한히 반복돼 있는데 얘를 녹인다는 거는 이렇게 다 이온이 이렇게 다 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녹이려면 결국은 500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고 이때 그 온도 해당하는 온도가 뭐 이렇게 한 800도씨다 이 의미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질마다 이 결합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온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당연히 녹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녹는 점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합을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결국 우리가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 결합 에너지라는 말보다 뭐를 쓰냐 하면 결국 결합 에너지가 크다 그 말은 얘네들 사이에 결합하고 있는 힘이 되게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력이라고 씁니다. 결합력. 역이니까 힘력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F라고 나타내는데 결국 포인트는 결합력이 셀수록 결국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러 가지 물질을 줍니다. 그래서 비교하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녹는 점이 누가 더 높은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녹는 점이 누가 더 높은지를 알려면 결국 결합력이 어떤 때 커지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커지는가? 여기 막 이렇게 다 적어놨지만 선생님 필기를 좀 따로 할게요. 뭐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적으면 됩니다. 자,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좀 더 가까이 그릴까요? 뭐 저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자, 그러면 거리가 R이고 자,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인데 어쨌든 얘네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할 때 우리가 이거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반발력도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정전기적 인력으로 생각을 하면 얘네들 사이의 공식이 뭐냐 하면 K분의 R제곱분의 Q1, Q2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상수고요. 필요 없고요. 이 R이라 하면 뭐냐 하면 이온 사이의 거리예요. 이온 사이의 거리, 요 사이에 거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온 사이의 거리는 얘네들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와 관계될 거예요. 그리고 Q1, Q2는 뭐냐 하면 이온의 차수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NaCl 얘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까지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상관없어요.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이온의 차수거든요. 자,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이때 이온의 차수는 1, 1이니까 1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산화마그네슘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얘는 2 곱하면 4가 됩니다. 오, 커지죠. 또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MgCl2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거 곱하면 결국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온의 차수의 곱신 거예요. 그러면 딴 거는 잘 모르겠더라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수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우리는 화학이기 때문에 뭐 이게 계산하고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원리를 그냥 개념만 직관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려면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자, 우리가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같이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온의 차수 곱부터 먼저 봅시다. 그럼 1번. 자, 이온의 차수 곱이 커지면 이게 분모에 있잖아. 그럼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이 어떻게 될까? 이게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거리도 한번 볼까요? 거리는 저기 분모에 있네. 밑에 있잖아. 그러면 이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온의 크기가 크다는 거야. 이온의 크기가 크면 적어줄까? 자, 이온의 크기. 이온의 크기가 크면 이때 정전기적 인력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는 겁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결합력이라고 얘기합시다. 결합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기억해야 될 거. 결합력이 커진다.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 사이에 결합이 강하니까 결국은 결합을 떼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는 거죠. 결합을 떼기가 어렵다. 안 적어줘도 되겠죠. 적으려면 적으세요. 결합을 떼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합을 떼기가 어렵다 하면 억지로 결합을 떼려면 그만큼 녹는 점이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보면서 하나 더 알 수 있다. 결국 결합력이 세다는 거는 그만큼 결합 에너지가 어떻다는 걸까? 사실은 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크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대충 그려서 얘는 마이너스 500이고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얘는 마이너스 10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결합을 떼주려면 500만 가해주면 되는데 얘는 결합을 떼주려면 1000을 가해주잖아.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결합력이 셀까? 얘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결합력이 세고 그러니까 당연히 녹는 점이 더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 형광펜 이거. 자, 차수곱, 이온의 차수곱이 커질수록 결합력이 세진다. 근데 이온의 크기, 거리가 멀어질수록 결합력이 약해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는 정말 그런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자, 이런 데이터 잘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이런 걸 안 주고 이제 네가 비교하라고 하겠지. 그렇다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게 헷갈리잖아요. 하나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수가 같을 때를 한번 봅시다. 차수가 같을 때. 자, 얘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얘를 보시면요. 차수는 같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NaCl 플러스 1, 마이너스 1, NaBr 다 얘 17쪽이거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NaI 자 아이오디나 나트륨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 차수는 같아요. 요 차수는 다 같아요. 차수 곱은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달라지는 건 뭘까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커지죠.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수치를 안 봐도 뭐 231 뭐 조금씩 늘어나죠.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트륨 이온은 똑같잖아. 근데 같은 17쪽에 F-Cl-Br-I-니까 당연히 껍질이 한 개씩 커지니까 당연히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 지금 크기가 커지잖아. 거리가 멀어졌네. 그러니까 녹는 점이 어떻게 됐어요? 녹는 점이 낮아졌죠. 작다라고 말을 해도 되나? 뭐 그냥 대충 적읍시다. 어쨌든 녹는 점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또 뭐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이 얘도 얘네들끼리 보면 2뿔, 2-, 2뿔, 2-, 2뿔, 2-, 2뿔, 2-인데 어차피 차수는 같은데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하자는 거야. 사실 시험에는 이렇게보다 더 헷갈리게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일단 쉬운 거 한번 생각해보자. 쉬운 거. 자, 어떤 쉬운 거를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이런 걸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야. 뭘 비교할까? 자, NaF랑 아니다. 그냥 일단은 이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NaF랑 BaO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전하량의 곱수를 한번 볼까요? 자, 이온의 차수의 곱.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2뿔 2-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이고요. 얘는 4예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크죠? 자, 근데 이번에는 거리예요. 선생님, 거리는 이거 다 달라서 모르는데요. 예. 사실 모르죠. 이거는 그냥 이거 보고 하세요. 이 거리를 꼭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거리가 231 피코미터. 그리고 산화바륨은 275 피코미터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얘가 멀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뭐가 좀 이상할 겁니다. 차수곱도 얘가 더 크고 산화바륨이 더 크고 거리도 산화바륨이 더 커요. 우리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녹는 점을 봐야 될까요? 자, 일단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는 지금 NaF는 녹는 점이 996도씨고요. 그리고 산화바륨은 1972도씨. 비교가 안 되죠. 산화바륨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상충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결합력을 얘기할 때 결합력이 큰 조건은 거리는 작고 차수의 곱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산화바륨은 거리도 멀고 차수의 곱도 크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서로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경우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우선 순위가 뭐냐 하면요. 자, 요건 무조건 별표 3개. 자, 우선 순위가 첫 번째 이온의 차수의 곱입니다. 이온의 차수곱. 이게 무조건 우선순위야. 얘가 지금 산화되지. 그러면 거리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더 높은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231, 275. 차이가 나지만 엄청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차수의 곱수는 1에서 4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로 차이가 확 나버리죠.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만약에 당연히 똑같이 차수의 곱이
같다면 그때는 그냥 이온 간 거리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온의 크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온의 차수곱 꼭 알아두세요. 예,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예외는 뭐 안 나올 거예요. 예, 예외는 안 나올 겁니다. 예, 뭐 거의 예외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온결합이 참 이온결합이 어때요? 좀 녹는 점이 되게 높죠? 여러분들 소금 녹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온결합이 그만큼 결합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니까 안정하고 그러니까 결합력도 세고 이제 좀 잘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체로 존재를 하겠죠. 자, 요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제 드디어 자, 이온결합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얘는 시험에 정말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방심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를 이제 틀렸다. 그럼 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교과서 118쪽입니다. 꼭 켜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제가 시작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소금을 뭐 빻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치? 뭐, 저도 소금을 그렇게 빻아본 적은 없네요. 자, 큰 소금 뭔지 알죠? 큰 소금. 김치 이렇게 절일 때 하는 그 배추 절일 때 하는 큰 소금. 망치로 두드리면, 자, 이렇게 소금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부서지죠. 부서집니다. 자, 잠도 오는데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그 요리는 잘 못하지만 제가 요리 도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막 비싼 것도 사고 예전에 그랬는데 제가 되게 아끼는 후라이팬 중에 이렇게 철로 된 후라이팬이 있어요. 100% 철입니다. 근데 이게 왜 비싼가 하면 독일에서 왔는데 제가 한 12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왜 비싸냐면 이게 다 한 판이에요. 대장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죠? 이 독일의 대장장이 아저씨가 이걸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린다. 두드린다. 두드리면요. 얘가 계속 얇게 펴집니다. 계속 얇게 펴져요. 절대로 소금처럼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지.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거 왜 금 얇게 펴잖아요. 그래야 목걸이도 이렇게 얇게 펴지. 또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보는 거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이렇게 얇게 펴진다는 거예요. 얇게 펴진다. 근데 소금은 펴지지 않는데 왜 그럴까? 결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금은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결합입니까? 금비. 이온 결합이고요. 그리고 그 금이나 은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얘는 무슨 결합일까요? 금속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의 성질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을 망치로 두드리면 부서진다. 자, 이거를 시험에는 이제 요런 문장으로 나오겠죠. 예, 형광펜 이렇게 쳐놓으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상온에서는 당연히 단단합니다. 결합력 때문에. 근데 어떻게 딱 이렇게 두드리면 외력을 가하면 외부의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림 보시면 잘 이해가 쉬운데 사실 교과서 그림이 더 좋아요. 뭐 교과서 그림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외부 힘이 없을 때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인력으로 다 결합돼 있다는 거야. 근데 힘을 딱 가해봐봐.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밀려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온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온의 위치가 한 칸만 변화도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버리지. 그럼 얘네들 바로 반발력이 생기잖아. 그러면 붙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정이 부서진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기보다 얘는요. 요거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요. 여기 1번에 형광펜 쳐놓은 요 부분을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해서. 제가 또 그래도 가정주부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또 요리하는 친구들도 있지 싶은데 자, 찌개에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요. 소금이 찌개에 잘 녹습니다.
자, 이때 이 찌개에는 물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데 물은 극성이에요. 선생님 극성이 뭡니까? 그냥 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요 정도 생각하세요. 좀 나중에 배워요. 근데 우리가 쇠고기 먹고 싶다. 그치? 쇠고기 구울 때 그 참기름에 소금 넣어서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기름장에는 소금이 녹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자, 이때 요 기름은 뭐냐 하면요. 자, 무극성입니다. 선생님, 무극성이 뭐냐? 예, 극성이 없는 건데, 예,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이온결합 물질, 염화, 나트륨 이런 애들은 극성용매에 잘 녹는다는 거예요. 극성용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극성용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바로 거기 탑재를 할 거예요. 한 1, 2분짜리니까 예, 뭐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은 대충 그림을 그릴 건데 뭐 그림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건 그냥 이렇게 요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설명을 대충 드리자면 저기 빨리 설명할게요.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있고 원래 염화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귀찮으니까 두 개만 그릴게요. 근데 얘가 물에 들어가요. 근데 물 분자가 사실 이렇게 생겼는데 OH인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우리 그 전기음성도 좀 배웠잖아. 그래서 산소가 좀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겨요. 힘이 세서. 그래서 얘는 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좀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거든요. 뭐 E 마이너스. 사실은 완전히 E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과 산소 사이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붙어요. 물이 어떻게 붙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이제 플러스니까 이 마이너스인 부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산소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둘러쌉니다. 예, 막 이렇게 둘러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수소 쪽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둘러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녹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그림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용해성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짝짝 나가봅시다.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물 전기분해 요거 나중에 영상 또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보면 더 도움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다 배웠어요. 제가 요거랑 그림도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다 배운 건데요.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전류가 잘 흐르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구리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금속. 예, 금속도 잘 흐르죠. 예, 금속이 잘 흐르는 거는 사실 여기에 이제 자유전자가 있어서 어쨌든 무언가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 자유전자인데, 뭐 요거는 나중에 배우고, 어쨌든 뭐가 움직여야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전하를 띠는 애들이. 선생님 전하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그럼 전기 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소금 한번 생각해봐. 소금의 고체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요, 이온 자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켜줘도 안 되는 거야. 이동을 못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는 요 기억하세요. 액체나 수용액 상태. 아까 수용액 상태도 봤죠? 선생님, 액체랑 수용액이 뭐가 다릅니까? 또 막 이러던데. 액체는 물이 없는 거야. 그냥 얘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 물 없이 그냥 얘가 결합력이 세지만 이제 에너지를 가해줘가지고 한 800도씨 정도로 되면 그냥 나트륨, 저도 사실 실험 못 해봤는데 영상 보면 꼭 물 같더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물은 없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액체나 수용액 상태나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다 얘네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포인트는 뭐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결국 여기에 전원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줬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한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마이너스 이온은 어디로 이동하겠니? 예, 플러스로 이동할 거고요. 플러스 이온은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이래 이동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전하를 운반할 수 있다. 좀 이런 말이 어렵네요. 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냥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한 번 더 형광펜으로 치면 왜 이 노란색이 안 되나? 잠시만요. 고체일 때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기억.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했죠. 예, 얘네들은 너무나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뭐 사실 끓는 거를 보진 못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벌써 30분인데 어제 50분까지 너무 빡시게 했다. 그치? 자,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사실 여기까지가 진도거든요. 조금만 선생님 10분 만에 끝내서 40분 만에 끝내줄게요. 자, 조금만 힘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 요건 뭔가? 사실 나중에 물분해 실험을 나중에 시험 끝나고 기말고사 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전기분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핵심적인 건 말면 되는데 요것도 교과서를 사실 읽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 109쪽, 111쪽. 사실은 처음에 고체 염화나트륨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라부아지에가 물을 분해합니다. 근데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열로 분해했는데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열로 분해가 되긴 되는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전기로 분해하니까 잘 된다는 거야. 근데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H2O니까. 그럼 과연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도 분해가 될까? 됩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건데 그 영국에 아주 잘생긴 화학자가 있어요. 18세기인가? 그때 사람인가? 데이비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염화나트륨은 아니고 그 수산화칼륨을 분리합니다. 우리는 요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 영상은 없어서 제가 요거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해란 게 뭔가?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저는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필기를 좀 합시다. 자, 일단은 식으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 거예요. 자, 전기분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자, 소금이 있어요. 자, 소금이 있는데 어쨌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느낌은 올 거야. 염화나트륨이니까 나트륨과 염소로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1학년 때 배운 친구들은 이 CL은 혼자 존재 안 하거든. 이 CL2로 존재를 합니다. 자, 나트륨은 보통 고체로 존재할 거니까 제가 요렇게 S. 자, S가 고체를 의미해요. 자, G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염소가스 요렇게 분해하는 게 전기 분해라는 거야. 요게 목표야. 그러니까 이온이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중성으로 분해를 하는 거거든. 중성으로. 근데 여기서 또 좀 똑똑한 친구들은 개수를 맞추고 싶잖아. 개수도 나올 수 있거든. 봐봐. 지금 원래는 우리가 개수를 분수를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쉽게 분수로 쓰자.
자, 이게 1NaCl이잖아. 그럼 이거는 1이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Cl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2니까 그냥 2분의 1 하세요. 그럼 결국 B가 2대 1이 되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일단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분해의 목표는 요렇게 되게 하는 게 전기분해인데 전기분해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과정이 됩니다. 바로 소금은 일단 안 돼요. 너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지? 일단은 전기분해를 하려면 뭐가 통해야 될까? 전기가 통해야겠지. 자, 그럼 질문. 소금의 고체 상태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면 전기를 통하게 하는 방법은 물에 녹이거나 용융시키는 건데, 자, 이거는 화투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해요. 관심 있으면 찾아보고, 아유, 찾아보지 마세요. 바쁜데. 그러니까 물에 녹이지 않습니다. 염화나트륨은요, 물에 녹이지 않고 바로 얘를 가열을 해서 액체로 해요. 자, 요런 단어를 뭐 시험에 적으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요런 거를 용융이라고 합니다. 용융, 용해, 뭐 융해 이런 말 들어봤죠? 다 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 어려우니까 자, 우리말로 하나 다시 적어줄게요. 녹인다. 뭐 해서? 가열해서. 약 800도씨 정도로 가열하겠지 뭐. 그러면 얘가 액체 상태로 된다는 거야. 자, 액체 상태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때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림을 그려줬어. 얘가 이제 드디어 나트륨이온 그리고 염화이온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때의 상태는 뭘까요? 예, 이때의 상태는 액체입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좀 이따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일단 지금은 설명. 자, 그러면 요때 요 애들이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원을 당연히 걸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거든. 자,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무슨 극으로 움직일까?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건 중요해. 알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인다. 요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염화이온은요? 예,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띠니까 당연히 이렇게 플러스 극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어쨌든 움직이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만 알아둘 거야. 전기분해를 자세하게 안 합니다. 그거는 화학 2 내용이에요. 관심 있으면 따로 찾아보시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트륨 이온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결국 나트륨 이온이 뭐가 되었을까? 중성인 나트륨 고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염화이온은 어쨌든 플러스 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Cl2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때 네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때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중요하거든. 자, 이게 바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면 자, 요렇게 생각하자. 자, 나트륨 이온은 자, 요 적어줄게. 나트륨 지금 플러스 이온이잖아. 그럼 전자가 몇 개야? 원래 11개였는데 1개 잃은 상태잖아. 그럼 전자가 10개지. 근데 지금 이거는 중성이야. 그럼 얘는 전자 몇 개게? 11개. 10개에서 11개 됐네. 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자, 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서 어쨌든 전자를 1개 뭐 했다는 거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이 일은 무슨 극에서 일어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자,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전자를 얻는 거를 사실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4단원 기말고사 때 배울 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환원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일단 알아두세요. 시험에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협의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Cl-도 한번 볼까? 자, Cl-는 Cl2가 됐어. 그럼 얘를 그냥 Cl2지만 그냥 Cl이라고 생각해. 2분의 1 Cl이니까. 그러면 얘 전자 몇 개야? 얘 17번이니까 전자 17개겠지. 근데 여기 지금 Cl-잖아. 그럼 얘는 전자 몇 개야? 18개지. 아하, 전자 1개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잃었다는 거죠.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여러분, 전자를 잃는 거를 뭐라 합니까? 예, 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억해야 될 거.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그려주겠지만, 자,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 이온 플러스 이온이 가서 전자를 얻어서 결국은 나트륨 고체가 되었다. 사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서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산화가 돼서 Cl2가 됐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반응 몰수비예요. 몇 대 몇입니까? 1대 2분의 1이니까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조금만 힘내세요. 자, 그림으로. 자, 뭐 요런 그림은 나올 수 있어요. 자, NaCl 고체 상태예요. 자, 가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전극을 보통 꽂아요. 자, 나중에 실험하는 거 한번 할 때 영상 다 올릴 거예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그럼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요.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극. 어쨌든 가열을 하면 얘는 이제 액체 상태가 될 거예요. 나트륨, 염화이온. 그러면 어쨌든 여기 전원이 있고 얘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요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는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죠. 그렇게 돼서 결국 나트륨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 고체가 되고 염화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결국은 2분의 1 Cl2 기체가 된다. 그러므로 얘의 몰수비는 2대 1이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모르는 거 다들 댓글을 안 적던데 모르는 거 최대한 선생님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꼭 댓글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